자,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이런 점이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내가 그 단점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문턱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채무 조정해준다고 비택을 해주겠다고 상담료 달라 뿐만 아니라 돈 낼 거 없으면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주겠다,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법무법인의 상당수는 변호사가 아닌 전담 사무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무 조정 컨설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정상적인 개인회생을 수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200, 30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무장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장 사무실을 피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군데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갔는데 개인회생에 대해서 합당한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채무 조정 컨설팅이라는 요상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자기가 개인회생을 대리하겠다 이러면 대놓고 변호사법 위반이 되니까 채무 조정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요상한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보기까지 대행해주는 비용을 달라, 새출발기금 대행해주는 비용을 달라, 저런 것까지 비용을 받는 거죠. 제 영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임료를 납부하셔야 되지만 신보기나 새출발은 그쪽 기관에서 알아 하는 거지 변호사나 사무장이 별도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무장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보기 새출발 기금을 합쳐서 채무조정 컨설팅이라는 저런 뭉뚱그려서 애매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과도한 비용을 수취하려고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문제점은 개인회생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변제하는 3년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까지 3, 4년 이래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생활비 쓰시는 거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고 한 달에 46만원을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나는 한 달에 154만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밑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2인 생계비 250만원 인정해주니까 소득 300만원 빼기 2인 생계비 250만원 빼면 한 달에 50만원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이 250만원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250만원으로 나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병원비 등 일체의 비용을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250만원으로 나하고 자녀의 생계비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월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나마도 배우자가 소득이 높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2인 생계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1.5인 생계비를 인정해서 200만원만 가지고 법원에 100만원 변제금을 납부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어려움은 신용카드하고 신용대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이미 신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돈을 제대로 변제를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더 이상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재판 통과하시면 인가결정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여러분이 개인회생 한다는 사실을 기재를 하거든요. 기록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했는데 3년 성실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면 기록을 삭제했는데 이제는 1년만 성실하게 변제하면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에 삭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더 빠르게 회복되고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의 가능성이 더 빨라진 거죠. 물론 개별적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겠지만,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단은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사업상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한편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사람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카드 좀 그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무튼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이 당분간 어려워지는 불편함이 있다. 네 번째는 보증보험이 어려워집니다. 서울보증보험 이런 보증회사 같은 거 아시잖아요. 신원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저런 보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 보증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이 거절될 수가 있고, 은행에서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증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건설업, 시공업, 제조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계약보증, 이행보증 이런 거 원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증보험이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회생도 일종의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이 길고 재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재판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회생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 전문 법원들을 전국에 설치를 다 했거든요. 예전에는 서울회생법원만 있었는데 그 뒤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 대구, 광주도 회생법원을 다 만들어서 웬만한 지역에는 회생법원이 생겨서 예전보다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개인의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법관이나 회생위원회 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보정 권고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보정 권고에서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고 지난 1년간 통장 내역에서 한번 이체할 때 1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했던 거,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 여러분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했던 거, 그거 명세서 전부 제출해서 한번 결제할 때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거,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출하라. 이런 내용들을 복잡하게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을 때까지 4달 정도면 무난하게 통과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4달 플러스 알파로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 서류 같은 것도 많이 제출해야 되고, 방금 보셨던 보정 권고 과정에서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법원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개인회생 채무자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도 전화해서 물어봐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남들보다 5개월, 6개월 더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단점, 어려움,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사무장 사무실도 골라내고 비용의 부담도 있다. 변제금을 내는 3년 동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할 것이다. 신용카드, 신용대출이 일정한 기간 어려워질 수 있다. 보증서 발급받는 게 쉽지 않다. 개인회생도 재판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재판 과정이 복잡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상의 내역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